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한국인들의 입국도 금지하고 또 한국인들을 격리 조치하는 나라들이 좀 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네,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을 강화하거나 제한 혹은 금지한 국가는 모두 18개 나라입니다. 네. 이 홍콩 정부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이 홍콩에 거주하지 않는 한국인의 홍콩 입국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역에서 한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에게 건강상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한 가운데 중부 다낭시와 남부 호치민시는 대구에서 온 사람들을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일단 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국민에게 한국의 코로나19 발생 지역 방문을 자제할 것을 공고한 상태고요. 또 태국 교육부는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를 여행한 적이 있는 교사와 학생들을 14일간 집에서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이 필리핀 외교부도 꼭 필요하지 않은 한국 여행은 연기하라고 권고를 했고요. 확진 환자가 0명이라고 주장하는 인도네시아 정부도 24일 자국민에게 한국 여행 자제를 권고를 했습니다. 이 한편 한국인 신혼부부 17쌍을 격리 조치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던 아프리카의 섬나라 모리셔스는 현지 시각으로 24일 한국인 입국 금지를 공식적으로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몽골 정부는 우리 항공사의 몽골행 항공편의 운행 중단을 요청을 했는데요. 오늘부터 다음 달 초까지 중단이 되고요. 이렇게 몽골처럼 다른 나라의 여러 항공사들 역시 탑승객 감소를 이유로 노선을 축소하거나 잠정 중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네. 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방역이라든지 외국인 출입국은 주권 국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외교 채널을 통한 항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저희 소식을 전해드리는 중간에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60명이 추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이로써 국내 확진자가 총 893명으로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오늘 오전 9시에 집계한 내용이고요. 어제 오후 4시 집계보다 60명이 추가 발생했다는 소식 속보로 들어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이 외신브리핑 코너 계속 이어갈 텐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최근에 그 한국인들을 자국에 격리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런 시위까지 벌어졌다고 하던데요. 네, 현지 시각으로 23일 한국인 200여 명을 예루살렘 근처 군 기지에 격리할 것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오자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면서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정착촌 중심부에 위치한 하르길로 군기지는 보통 군사훈련과 교육에 활용되지만 한국인 수용 기간에는 어떤 이스라엘 군도 이곳을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런 보도 내용이 나왔는데 예루살렘 남부 이 유대인 정착적인 하르길로 거주민들이 도로를 점거한 뒤에 타이어를 불태웠고 코로나 반대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나와 정부에 항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방장관에게 철회 요구 서한을 보내고 지역 고등법원에 격리 수용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한국 관광객에 대해 격리 조치를 실시한다는 것은 사실 무근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외교부에 따르면 성지 순례 등의 목적으로 이스라엘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여행객은 1,400명에서 1,500명으로 추산이 됐는데 이 가운데 500여 명은 이미 대체편으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네. 이 한편 이스라엘 정부는 조기 귀국을 희망하는 한국인을 위해 어제 임시 항공편 2대를 제공해서 400여 명을 귀국을 시켰고요. 한 대가 잠시 전에 도착을 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세기 비용은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만큼 전액 이스라엘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국 측에서 한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이 이제 본인 나라 자국으로 역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국에서 출발한 입국자들을 격리 관찰 조치에 나섰다. 이런 소식도 들리는데 중국 언론들이 한국의 대응을 또 비판하고 있다면서요? 네,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연일 비중 있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황구시보와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즈는 24일 일부 국가의 바이러스 대응이 늦다는 제목의 공동 사설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피해가 큰 나라들로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거론하면서 바이러스를 수동적으로 쫓지 말고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이 중국 관영 황구시보의 후시진 총편집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중국인들이 보기에 한국의 상황은 매우 심각해 보인다며 한국 정부의 대응이 느리다고 지적을 했고요. 또 중국 웨이보에서는 한국의 코로나19 통제가 중국보다 부족했다는 비판에다가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황구시보는 어제 신천지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단순히 종교단체를 넘어서 2007년과 2012년 대통령 선거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소문이 나오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일부 정치인들이 선거를 위해 이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눈감아주고 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네네. 한편 중국은 매년 3월에 거행되는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 양회를 결국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뭐 연기를 고려한다라는 소식까지 저희가 봤었는데 결국 연기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계 최고령 총리로 알려져 있는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가 사임을 했네요. 네, 94세의 세계 최고령 국가 정상인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가 어제 오후 사의를 표명을 했고요. 국왕이 이를 받아들인 후 새 내각이 구성될 때까지 마하티르를 임시총리로 다시 임명을 했습니다. 이 마하티르 총리는 1981년 총리직에 올라서 2003년까지 22년간 장기 집권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경제 성장을 빌미로 인종차별, 정적 수청, 언론 탄압 등 독재자의 면모도 보였고 권력을 위해서라면 극우 정당과도 손을 잡고 또 신당을 창당해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기도 하는 냉혈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나집 라작 당시 총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정적이었던 아나르 이브라힘 인민정의당 총재와 손을 잡았고 15년 만에 다시 총리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당시 본인은 2, 3년만 총리직을 수행한 뒤에 이 아나르 총재에게 권세를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지만 최근에 이 아즈민 알리 경제부 장관을 후계자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설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에 아나르 총재가 이 같은 의혹을 언급하면서 마하티르 총리와 그 측근들을 배신자라고 비난하면서 다른 정당들과의 연립정부 구성을 논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의원 내각제인 말레이시아는 하원 222석 중 야권 연합이었던 희망연대가 113석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를 했었는데 최근 마하티르가 사임과 동시에 이 연정을 해체하고 여권을 다시 짜서 안와르에게 정권을 넘기지 않으려는 포석을 깔고 있다는 분석이 팽배해졌는데요. 따라서 마하티르 총리 측과 아나르 총재 측 어느 쪽에서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결집해서 연립정부를 꾸리느냐에 따라서 말레이 정계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네. 참고로 2016년 정계 복귀 당시 나집 라작 전 총리의 국민전선당 타도를 기치로 일어섰던 마하티르 총리는 본인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다시 이들과 손을 잡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멕시코로 가보겠습니다. 여성들이 총파업에 나선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현지 시각으로 23일 멕시코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성단체 등이 SNS 등에서 해시태그 여성 없는 날 캠페인을 통해서 이 다음 달 8일 세계 여성의 날 다음 날인 9일에 멕시코 전역에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최 측은 행동 요령으로 9일 하루 동안 여성들은 학교와 직장에 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식 쇼핑들도 삼가한 채 집에 머물러 달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네. 이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도 공무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겠다면서 다만 위선적인 보수 우파들이 진보 정부에 맞서기 위해 이런 움직임을 장려한다면서 이 운동이 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적인 성격은 띠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올가 산체스 내무장관은 최근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여성으로서의 연대를 표현하는 의미에서 9일 전국적 파업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멕시코 대통령까지 공감할 정도로 여성들이 이렇게 분노한 이유는 뭘까요?
멕시코에서는 하루에도 10여 건씩 성폭행, 여성 혐오 등 성매를 이유로 페미사이드,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세만시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멕시코는 치안 상황이 상당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다른 살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특히 여성 살해 사건도 용의자가 붙잡혀서 처벌을 받는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 단체들이 이미 이 당국의 무관심을 비판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여러 차례 진행을 해왔는데 이번에 총파업까지 이어지게 된 기폭제가 된 사건이 최근 2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네. 멕시코 시티에서 20대 여성이 함께 살던 40대 남성의 손에 살해를 당했고요. 잔혹하게 훼손된 시신이 이러면 안 되는데 경찰과 언론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분노를 했고요. 또 7살 여자아이 파티마가 엄마 친구 부부에게 납치 성폭행을 당한 뒤 쓰레기 봉투에 담긴 시신으로 발견이 돼서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멕시코 하원은 지난 18일 페미사이드 형량을 종전 40년에서 60년형에서 45년에서 65년형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는데요. 이 지난해에만 3,800여 명의 여성이 살해됐고 이 가운데 1,000여 명은 여성 혐오 살해의 희생자였고 특히 여자아이를 상대로 한 범죄도 크게 늘어서 지난 5년 동안 이 여아 살해 사건은 96%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지만 멕시코에서 여성 강력 범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범죄 통계에 의하면 전체 범죄 피해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2.6%로 남성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강력 흉악 범죄에서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비중이 90%에 달합니다. 네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여성의 3분의 1이 평생 한 번 이상 파트너에 의한 물리적 혹은 성적 폭력, 타인에 의한 성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통계에도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만 정말 이 페미사이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독일에서 최근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정당이 3위에 그쳤네요. 네, 얼마 전 이 독일의 집권당인 기독민주당의 당대표가 1년의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 밝혔다는 소식 좀 전해드렸는데요. 그 이후로도 좀처럼 기민당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23일 치러진 함부르크주 선거의 개표 결과 사회민주당이 39%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고요. 2위가 녹색당입니다. 이전 선거보다 11.9%포인트 높은 24.2%의 득표율로 기민당을 끌어내리고 2위에 오르는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현재 주의회에서 제2정당인 기민당은 4.7%포인트 하락한 11.2%의 득표율에 그쳐서 이 함부르크에서 2차 세계대전 후 얻은 가장 최악의 결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지난 5일 이 튜링게주 총리 선거에서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 이 AfD 당과 같은 후보를 지지하면서 쌓인 오해가 기민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높였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기민당은 24일 지도부 회의를 열어서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했고요. 차기 총리 후보 및 당 대표 선거를 오늘 4월 25일로 앞당겨서 당 쇄신을 서두르겠다라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예. 사실 함부르크의 선거 결과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수도 베를린에 이어서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선거 결과가 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최근 독일에서 극우 테러로 추정되는 연이은 총격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사실 반극우 여론이 극도로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튜링겐주에서 이 독일을 위한 대안 정당과 극우 정당과 좀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졌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 AfD당도 4.7%를 조금 넘는 득표율로 주의회 의석 획득에는 실패를 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